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상화, 첨단 기술, 요런 타이틀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앞에 여러 가지가 얘기됐고요. 여러분들은 불과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첨단 기술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너무 많이 접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취급되어지는 그런 단어들에 익숙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가상화라는 얘기를 하면요, 영어 단어는 virtu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 발음하는 사람들 virtualization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술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클라우드란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클라우드, 구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보이지 않게끔 그냥 구름 속에 숨겨져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구체화시킨 거, 실제 기술화시키는 거를 우리가 virtualization, 가상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기술들에 의해서 지금 컴퓨팅 기술이 굉장히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한 IoT 환경으로 발전을 하면서도 바로 이러한 것들과 병행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의 대표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율주행차 빼놓지 않고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보면 IoT 기술에 총 집합되어져 있는 다른 형태의 로봇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러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접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발달한 형태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상용화되는 그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한번 찾아보시고 살펴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죠. 또한 이제 지상에서의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장치들을 개발을 해왔는데요. 문제는 그전에 비행기, 헬리콥터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들이 내가 가질 수 있는 물건이라든가 내가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항공사의 티켓을 끊어서 이용하는 방법, 이런 정도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훨씬 더 개인화된 방법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드론이라는 그런 얘기가 될 거고요. 이것은 따져 올라가 보면요, 지금도 스카이카라 그래서 개발되어지고 있는 건 아주 오랜 60년대부터 개발을 하려고 시도를 하시고 노력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급격하게 이 드론이라는 단어로 대치가 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 드론이 진행되면서는 중국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무서울 정도여서요. 중국의 회사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어느 정도까지 진화를 시키고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영어로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우리나라에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이렇게 쓸 거는 아닌데, 자,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이렇게 불러야 된다 하는 얘기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과 맞물려서 블록체인이 등장을 하고요. 서로 이것에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화폐의 모양이 달라질 거다,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고요. 최근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어찌됐건 이 화폐 개념들이
뭐 달라질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잔돈, 뭐 다시 얘기하면 잔돈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 동전이 되겠습니다. 동전을 과연 지금처럼 비싼 비용을 들여서 계속해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냐라에 대한 논란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동전을 관리하겠다. 다시 얘기해서 금속 동전을 없애겠다. 이런 시도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딱 국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화폐의 모양이 다르게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이슈는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암호라고 하는 기술이거든요. 암호화라고 할까요? 암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 라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블록체인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형태의 암호화폐가 이 블록체인과 이것이 맞다 연결이 당연히 블록체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 썼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형태가 발달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교수님 개인적으로 이걸 떼서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 견해예요. 이슈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이런 애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견해에 대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블록체인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분산해서 저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뭔가를 분산해서 저장하고요. 필요하다면 그 분산되어진 권한들을 갖는 사람들이 어떤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결정을 하고 그것들이 모여지면 승인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다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하면 힘이 분산된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형태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런 형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은행 같은 경우에 내가 은행에 돈을 인출하고 하자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그것을 은행이 승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에 의해서 돈을 인출하게 될 텐데요. 이때 이 은행은 권력이라면 좀 이상한가요? 근데 일단 힘을 중앙에,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블록체인 구조가 되면, 내가 돈을 인출하고자 요청을 하면 이 분산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얘네들이 각각 승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승인이 이루어지면 내가 돈을 찾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어느 특정 개인에게 힘이 집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다른 식으로 보면 만약에 여기가 어떤 사고가 터지게 된다면 여기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떤 정보를 탈취한 다음에 여기서 한꺼번에 다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곳이 탈취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 정보들은 다른 정보들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슈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도시 전체가 연결된 똘똘한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2022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인천 같은 경우가 UCT라 그래서 이런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 수도라든가 도시를 구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잖아요. 전기, 수도, 가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연결은 안 돼 있지만 뭐
뭐 쓰레기, 폐기물 처리라든가 재활용품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어떤 테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뭐 시티 내로 국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스마트 교통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교통 문제는 굉장히 항상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교통에는 실제로 ITS라고 하는 형태의 시스템이 기존부터 구축되고 있었어요. 인텔리전스 트래픽 시스템인가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정 구간을 이동할 때 신호등이 있고 신호등이 있다고 하면요, 정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이 신호등이 계속 그 파란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동되어진 어떤 신호체계, 그러니까 자기가 접하고 있는 길 상황에 따라서 신호가 바뀌는 그런 형태를 떠나서 특정하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차량의 대수라든가 전체적인 교통량에 따라서 그런 제어를 하는 그런 방식들을 얘기를 해요. 좀 더 진화된 형태의 교통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그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다음 내가 환승해야 되는 버스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런 형태로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 스마트 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형태의 단어로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신문 기사를 오려서 몇 년 전에 이걸 나눠줬더니 학생들이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으실 거예요. O2O라고 하는 게죠. O는 하나는 오프라인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는 온라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온라인 to 오프라인, 오프라인 to 온라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요, 요즘 백화점 가서 물건 의류나 이런 거 쭉 살펴보고 또 한번 입어보고 해놓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물건 바로 사지 않고 인터넷에서 찾은 다음에 인터넷에서 구매 신청하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살펴보고는 실제 온라인에서 거래를 하는 이런 경우들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때는 뭐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사라질 어떤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 백화점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라질 거다. 왜? 백화점이 의미가 없어질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형태로는 우리 그런 것도 있겠죠. 온라인에서 물건을 고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는 시스템.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린카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이름이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교통 시스템들 온라인에서 예약하고 뭐 그렇게 이용하는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요즘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뭐 우버 택시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얘기가 되게 시끄러웠었는데, 뭐 특히 이제 카카오의 카풀 시스템, 카풀 서비스 이런 거하고도 되게 시끄러웠었잖아요. 택시 같은 것도 어때요?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예약을 하고 그 택시가 나에게 오고 내가 오프라인에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O2O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터넷 은행, 요즘에 인터넷 은행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K뱅크, 카카오뱅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교수님도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는 오래전부터 개설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사용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사용을 해보니까 기존의 은행하고는 되게 다른 점들이 있어서 굉장히 활용성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그 학생들이 이 카카오뱅크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뭐 이렇게 은행들이 바뀌면서 실제 기존의 메이저급 은행들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다시 얘기해서 뭐 직업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얘네들 인터넷 은행들이 줄은 기존의 은행들이 못했던 어떤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인재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재밌는 꼭지 중에 하나가 3D 프린터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3D 프린터의 특징은
디지털화 되어 있는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로 꺼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점이죠. 대부분 다 우리는 인간들이 정보혁명 내지는 스마트혁명으로 오면서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시면. 근데 그 디지털화된 것을 바깥 세상, 아날로그 세상으로 꺼내는 장비, 이게 3D 프린터거든요. 그래서 얘가 가진 가능성에 대해 한번 꼭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통 학생들이 접해본 형태의 3D 프린팅을 능가하는 어떤 분야들, 그런 시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접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3D 프린터의 반대편에서 있는 게 또 3D 스캐너가 되겠어요. 얘는 3D,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아날로그 세상에 있는 장비를 디지털로 거꾸로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비들도 지금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3D 스캐너 작업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 3D 스캐너 앱을 설치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